아파트에 불이 났다는 소식 들으면요 덜컥 걱정부터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데라서 그렇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화재는 최근 5년 새에 가장 많았다고 하던데 특히나 올겨울 들어서는 비슷한 소식이 더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불이 이렇게 잦아진 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또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는지,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소방청 자료 보니까요. 지난해 아파트 화재만 한 3,000건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많던데 특히 또 올겨울에 이렇게 또 아파트 화재 소식 많던데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예,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화재가 연간 한 3,000건 가까이 발생하는데요. 예. 다만 이제 작년 12월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들을 보면 2022년도 12월 대비해서 오히려 화재 전체 건수는 좀 감소를 했고요. 예.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들은 그 전년도랑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예. 다만 이제 문제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포함해서 연말 연초에 화재가 굉장히 좀 집중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자주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체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예. 화재 발생 건수는 전년도와 유사하지만 사망자는 그보다도 훨씬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 겨울철 또 특히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이런 부분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사망자가 많이 늘었다는 거는 뭐 화재 규모가 커졌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왜 또 이렇게 안타까운 희생이 늘어나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화재 규모 자체가 건물이 전소된다거나 건물이 전체로 화재가 확대된다거나 이런 상황들은 아니었고요. 예. 다만 문제는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를테면 세대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발생한 연기들이 이를테면 계단실이나 복도 쪽으로 확대가 되면서 예. 다른 층이나 이웃 세대 이런 쪽에 이제 대피를 하시는 다른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를테면 부상을 입히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화재 자체가 커졌다라기보다는 연기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피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상황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또 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피난 방법, 대피 방법, 또 연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 조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인명 피해가 날 필요가 없는 사건이었는데 조금 그 모자란 부분들이 여러 개 보이면서 좀 인명 피해가 커졌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이런 언론 기사를 좀 살펴보니까요. 이번에 아파트에서 인명 피해가 난 아파트의 화재의 공통점이 구축 아파트, 그러니까 좀 오래된 아파트다. 그래서 좀 화재 인명 피해가 컸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현재의 법령으로 치면은요, 6층 이상의 건축물 같은 경우는 모든 층에 전부 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지금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이번 최근에 발생했던 군포 아파트라든지 작년에 발생했었던 이제 도봉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 한 30년 가까이 된 이런 이제 구축 아파트인데요. 예.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 법에서는 사실 16층 이상인 건물인 경우에 16층 이상 부분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화재가 발생했던 9층이나 3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이제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처럼 과거에 지어졌던 기준 건축물들은 현행법보다는 법 적용이 상당히 이제 제한적으로 돼 있거나 성능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예. 좀 더 각별하게 안전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무조건 그러면 더 안전하기 위해서 현행법대로 다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소급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시설적으로 뭔가 보강하기보다는 안전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노력들로 이런 위험성들을 조금 더 줄여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살고 계신데 일단 나가라. 그리고 스프링클러 작업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예. 예. 자, 그런데 지금 그 오래된 아파트에서 가장 큰 걱정이 그거 아닙니까? 보통 대부분 보면 오래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상 주차장에 차를 빼곡히 있어가지고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접근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소방대 출동 같은 경우는요, 정말 1분 1초가 더 빨리 현장에 출동하기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막상 화재 현장에 도착해서 이렇게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화재 현장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상황을 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예. 그 사실 이제 구축 아파트 경우에는 뭐 주차장 부족으로 해서 뭐 2중 주차 혹은 또 심지어는 3중 주차까지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 사실상 화재 시에 이런 건물, 아파트 건물로서의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현실입니다. 다만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소방차 정차 공간이나 진입로를 비워두고 예. 사실 이제 포화된 이런 주차 차량들을 다른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이렇게 이제 그쪽에 주차하게끔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이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어려움들을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이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예. 화재가 상황에서 소방차가 출동하는 경우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예. 신속하게 이런 차량들을 좀 빼서 접근이 가능하게끔 하는 이런 이제 관리사무소의 조치 또 혹은 또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협조해 주시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소방 활동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 주정차가 돼 있는 경우에 또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것들도 받을 수가 있다는 점도 잘 이해하셔서 예. 화재 상황에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제 시민 의식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법으로 어떤 제재를 가는 것보다는 주변에 계신 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그거를 교수님이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참 이번에 그 도봉구 화재 같은 경우에는 방화문이 열려 있었다 이렇게 봤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방화문이 어떻게 열리나요? 예, 뭐 방화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잘 닫아놔야지만 성능이 유지가 되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계단실의 문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방화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단실 안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가면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 계단실을 안전하게 방어하기 위해서 방화문들이 설치되는데 예. 사실 평상시에 주민분들이 계속 들락달락 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불편함 때문에 예. 이 방화문을 열어놓고 쓰시거나 또 열어놓은 채로 이제 말발굽이나 혹은 또 여기에 쐐기를 꽂아서 고정해놓고 쓰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런 방화문 닫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예. 닫고 쓰시는 분들도 많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이런 편의해서 열어놓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발생한 연기들이 이 계단실로 들어가게 되면 위층으로 연기가 예. 굉장히 빨리 확산도 되기도 하고요. 또 계단 자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이런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집안 현관으로 들어갈 때 그 문 자체가 이렇게 어느 때 잘 안 열리고 뭐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군요. 그게. 예, 그런 부분들이 문이 이제 좀 더 뻑뻑하다고 예.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항상 또 이제 모양을 좀 더 예쁜 걸로 하면 좋겠는데 항상 철제문으로 돼 있고 왜 이렇게 하나 싶지만 그게 이제 화재를 막아주기 위한 어떤 방화 성능을 갖춘 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불이 나면 안 되겠지만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 그리고 인명 피해를 없게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강조하고 계신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아파트 불 나면 엘리베이터는 절대 타지 않고요. 그다음에 저층에 사는 주민들은 아래로 내려가고 고층에 사는 분들은 저기 옥상으로 올라가고 이게 최선의 방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일단 뭐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약간 좀 정정해야 되는 부분들은 예. 곧 위층에 화재가 발생한 위층에 계신 분들은 무리하게 계단을 이용해서 옥상으로 올라가시는 선택을 먼저 하셔서는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러한 경우도 사실 계단실이 화재나 연기에 노출되지 않은 한마디로 안전한지를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일단 이동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전제로 하시다 보면 계단실에 연기가 차더라도 거기를 뚫고 대피를 하셔야 되는 이런 위험을 이제 감수하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요, 대피를 신속하게 대피로가 안전하다면 대피를 하시는 게 맞지만 세대 내 현관문 앞에 엘리베이터 홀이나 또 계단실 안쪽에 이미 연기라든지 화염이 있는 경우는 무리하게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하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계단실 문을 잘 닫아놓은 상태에서 세대 내로 들어오셔서 예. 세대 내 현관문을 잘 닫아놓으시면 사실 세대 내 현관문도 방화문이기 때문에 1시간 이상 화재를 막아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세대 내에서 오히려 119에 신고를 한다거나 외부에 본인이 집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구조를 기다리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실 수 있고요. 또 만약에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세대 내에서도 대기를 하기가 어렵다면 예. 집안에 설치되어 있는 왕관기나 피난기구 혹은 또 피난 대피공간 대체시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비들이 안전 설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피난을 시도하시는 것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안전하실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대피하시기보다는 안전한 피난 여건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하시고 피난 여부를 결정하셔라라고 하는 게 최근에 어떤 피난에 대한 어떤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그 연기가 급하게 나거나 네. 그러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게 사실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교수님?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평상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받거나 학습이 되어 있어야 비상 상황 시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서 물론 당황을 하게 되는 건 사람들마다 다 공통적이겠지만 평상시에 이런 위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잘 숙지하시고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통해서 좀 반복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체득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화재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시면서 안전할 수 있는 방법과 판단, 또 행동을 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사실은 저는 비슷한 훈련을 좀 해본 기억이 있거든요. 교수님, 불이 났을 때 가장 그 위험한 게 일단 불보다는 또 연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수건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응급조치가 필요한데 그거 중요한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만약에 연기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대피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대피를 하는 중에 연기를 만나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요. 대피를 하는 과정에서는 젖은 수건이나 휴지 같은 것들로 코와 입을 막은 상태에서 낮은 자세로 또 그리고 시야가 잘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벽 쪽을 짚으면서 이동을 하시는 게 안전하겠고요. 또 문을 열어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따뜻하거나 뜨거운 온기가 있다면 문 반대쪽이 이미 화재에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을 열거나 또 그 문을 통해서 대피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 집에 불이 났을 때 빨리 대피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빨리 대피한 이후에 내 집에 불난 내 집에 세대 문도 잘 닫으시고 계단실의 문을 잘 닫으셔야 연기들이 따라 나오지 않아서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것들을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빨리 도망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세대나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다른 분들의 대피를 안전을 위해서 꼭 문을 항상 사용하시면 닫아두는 습관. 비상시에도 항상 급하게 나오셔도 꼭 닫아두셔야 된다. 이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힘들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든지 학습 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이겠죠. 겨울철 아파트 화재가 그래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보셨을 때 이번 사건도 보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이것만큼은 올해 겨울에 이것만큼은 꼭 지켰으면 하는 게 있다면 교수님 꼭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트 화재도 그렇고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화재도 대부분 가장 큰 원인이 부주의에 의한 화재거든요. 그래서 부주의에 의한 화재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조금만 더 조심한다고 그러면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 안전을 위해서 특별한 시설들 또 특별한 각별한 관리 뭐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화재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또 화기를 직접 다룰 때 조금 더 안전하기 위해서 관심을 집중하는 이런 습관만 가지고 있더라도 화재 발생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별한 방법보다는 생활 속에서 안전하게끔 화재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요즘에 개인 방송들 많이 듣고 보고 그러는데 그 시간 좀 줄여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뭐 피하는 방법 이런 뭐 화면도 많고 내용도 많으니까 좀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였습니다.